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미스의 조시입니다. 바람이 불어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은데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11월 셋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X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새로운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팁스터에 따르면 공개된 렌더링은 갤럭시 S24 울트라 최종 제품 디자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평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젤은 매우 얇고 대칭이며 글래스는 티타늄 프레임과 만나는 부분에서 약간 구부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과 달리 후면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 갤럭시 S24 울트라 시리즈 중 유일하게 모든 지역에서 출시되는 모델에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A 3세대 칩이 전량 탑재됩니다. 갤럭시 전용 3세대 칩은 기본 버전과 비교해 CPU 및 GPU가 오버클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면 카메라 사양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현재 2영만화소 아이소셀 HP2 카메라 센서보다 더 최적화된 아이소셀 HP2SX 카메라 센서를 탑재하며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3배의 광학줌을 지원하는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 5배의 광학줌을 지원하는 50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 2억 화소 카메라는 삼성이 지난달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 2023에서 공개한 초고해상도 특수줌 기술인 줌 애니플레이스도 독점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삼성의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 풀스크린과 최대 4배 클로즈업 장면까지 화질 저하 없이 동시에 촬영할 수 있으며 클로즈업 시 AI 기술로 사물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 더미 모형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언팩 이벤트를 개최하고 차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조기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 16 시리즈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핀 방열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팁스 코스타미는 애플이 기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16 시리즈용 그래핀 방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프로 시리즈 배터리도 같은 이유로 금속 쉘로 변경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는 iOS 17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로 출시 초기 과열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애플은 iOS 17.0.3 출시를 통해 일부 개선했지만 차기작 개선한 하드웨어 솔루션을 통해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핀 솔루션은 현재 아이폰 15에 탑재된 구리 방열판보다 열 전도율이 10배나 높아 방열판 소재로 탁월합니다. 외신은 그래핀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급격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이폰 16 과열을 방지하는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14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텔 메테오 레이크의 내장 그래픽의 실제 성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성능 지표는 긱벤치 5.5.1의 오픈CL 테스트 결과로 해당 시스템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15H 모델에 탑재된 128X 유닛 기반 그래픽 코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구성은 인텔의 데스크탑용 아크 A380 및 모바일용 아크 A370M과 동일한 코어 숫자입니다. 메테오 레이크 i GPU의 긱벤치 오픈CL 점수는 27,249점을 기록했는데 해당 점수는 아크 A370M 대비 약 90%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메테오 레이크가 모바일 플랫폼인 것을 감안할 때 특별히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요구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래픽카드가 별도 탑재된 모델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단지 모바일 GPU의 성능은 전력 설정이나 발열 설계, 버퍼 메모리 역할을 하는 시스템 메모리 클럭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유출 정보로만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지포스 RTX 4080과 RTX 4070 Ti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디오 카스가 중국 보드 채널 파트너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미 이들 두 모델의 생산을 중단을 파트너사들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제품의 생산 중단은 2024년 1월 초로 알려진 RTX 40 슈퍼 시리즈의 출시에 앞서 라인업 정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RTX 4080 슈퍼의 가격은 RTX 4080보다 $200 낮을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단지 생산 중단이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RTX 4080 슈퍼의 가격이 루머와 같다면 RTX 4080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종으로 이어져도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윈도우 7 또는 8 제품키를 사용해 윈도우 10, 11을 설치한 윈도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교체 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 정품 인증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윈도우 7 또는 8 제품키를 사용해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설치를 차단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치 이후 윈도우 7 또는 8에서 무료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부품을 교체하거나 바이오스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정품 인증이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는 PC 하드웨어 부품을 변경하거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된 디지털 라이선스가 더 이상 OS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팀은 윈도우 10 라이선스가 윈도우 7에서 업그레이드 되었고 윈도우 7 제품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만큼 하드웨어를 변경한 후에는 윈도우 10 프로 라이선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객 지원팀은 하드웨어 변경이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윈도우 10 라이선스 키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제품 관리자인 빌 바보나스는 회사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차기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정말 기대하는 만큼의 성능을 내줄까요? 11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